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오후 4시까지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국 평균 득표율이 지금 71.5%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시청자 여러분 71.5%고요. 전국 평균이 71.5. 그런데 대구가 70.4, 경북이 70.8, 부산이 69%, 울산이 70.9, 경남이 70.1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제 표로도 지금 나오지만 전국 평균이 지금 71.5인데도 불구하고 자, 부산 보십시오. 부산이 69% 나오죠. 경남이 70.1, 경북이 70.8, 대구가 70.4, 울산이 70.9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읽어내셨습니까? 뭐냐면 영남 지역의 주요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표 결집이 사실상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 대선 때요. 대구가 78.7이었고 경북이 78.1이었으니까 평균보다 높았죠. 네. 1%포인트 이상 높았는데 지금 평균보다 낮습니다. 자, 대구가 지난 대선에 78.7이었고 네. 또 경북이 얼마였다고요? 78.1요. 78.1. 그러면 77.1%니까 1.6%포인트 또는 딱 1%포인트 더 많았는데 예. 자, 그런데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평균보다 낮은 게 맞습니다만 지금 경북과 대구는 사전 투표가 적었기 때문에 본투표에서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서 마지막에 보면 이 평균을 넘어설 수도 있는.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넘어서건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투표 경향이 이재명 후보 쪽에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자, 만약에 전국 평균을 경남, 부산, 울산, 대구가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넘어서야 그러면은 이제 이 지지율 격차를, 득표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을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 투표를 해도 지지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네. 김남기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영남 지역에서 100% 투표를 하더라도 전국적인 지금 투표 경향으로 봤을 때는 판을 뒤집을 수는 없다. 대략 지금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만 표, 대략 저는 700만 표 가까이 득표율 차가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여기에 있는 지금 이 100% 국민의힘만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이 권역에서 날 수 있는 득표율 차라는 것이 몇십만 정도에 불과하고 많아도 뭐 100만이 되기가 어려울 텐데 이 지금 500만, 600만, 700만 표를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대충 흐름 이해하셨죠? 투표율이 71.5%고 지난 대선보다 많아졌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동원 투표 또는 표의 결집 현상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민주당 쪽으로 이재명 후보 쪽으로는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지만 자, 보수정당 국힘 김문수 후보 쪽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전국 평균을 유지하거나 상회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하고요. 제가 속보로 하나 말씀드리면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오늘 오후 8시에 8시 정각에 동시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도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미 방송 3사는 내부적으로 대체로 통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른다고 하더라도 혹시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지금 이것들을 지금 데이터로 조사를 하고 있고 7시 30분경에는 아마도 언론사의 주요 임원들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보안이 중요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 조사의 내용이 밖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8시 직전에 방송 3사는 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서 모두 보내줍니다. 이것을 그 결과를 저희들은 보도를 할 수가 없다고 이제 통제를 했는데 10분 동안은 방송 3사가 독자적으로 쓰고 8시 10분 이후에 이제 인용해서 보도하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은 김남기 박사님과 실제 예상 출구조사 득표율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송 3사의 조사 결과와 얼마나 맞는지
또 하나는 실제 대선 득표율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나중에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한 것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무려 1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사전투표 조사했던 내용과 오늘 10만 명을 조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자, 지금까지 출구조사는 대체로 맞았다라는 평이 맞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대선은 뭐 거의 다 맞았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득표차 자체가 지난 대선이 가장 득표차가 작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소수점까지 맞았고 윤석열의 경우는 0.2% 차이였으니까 거의 그대로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총선에 우리가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총선은 각 지역구별로 어찌 보면 출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과거에도 출구조사가 좀 틀린 적이 있었지만 대선은 거의 뭐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3사가 이제 출구조사 하는데 비용을 여론조사 비용만 16억 원을 썼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3년 전입니다. 20대 대선에는 그 당시에 0.6%포인트로 윤석열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48.4가 나오고 이재명은 47.8이 나왔는데 이때도 실제로 거의 맞춘 거죠. 왜냐하면 초박빙 승부인데도 지난번에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정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송 3사의 경우는 정확히 맞췄는데 아마 JTBC인가에서는 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승패가 엇갈렸을 겁니다. 엇갈렸습니다. 그 워낙 그러니까 초박빙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 출구조사하면 그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이런 정도 1% 정도까지는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1% 안은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1% 정도의 차이까지도 출구조사가 10만 명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서 충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1%라고 하면 이제 표가 예를 들어서 30만 표 정도 차이가 날 거 아니고 3,600만 표면 36만 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범위 안에서는 출구조사를 통해서 맞출 수 있다. 우리가 통상 여론조사의 그 오차의 한계를 얘기할 때 1000샘플은 플러스 마이너스 3.1%지 않습니까? 네. 15,000샘플이 0.8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정도까지 가면 이게 4배 올라갈 때마다 반으로 줄어드니까 만약에 3만 샘플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0.4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는 맞췄어야 맞는 거죠. 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김문수가 당선될 수도 있다고 댓글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제작진이 바로 삭제를 해버렸네요. 아무리 지금 사태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김문수가 당선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는 게 이게 사리에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